안녕하세요. 스토리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준비하는데 힘을 얻는답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기준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겨울은 집안까지 들어왔다. 난방을 올려도 창틀 사이로 찬 기운이 얇게 미끄러져 들어오고 싱크대 아래쪽에서 딱딱 배관이 식는 소리가 났다.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코트에 묻은 찬 공기를 털고 현관 센서 등이 켜지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짧고 예의 바른 진동. 다시 한번. 야, 너 요즘 바쁘지? 결혼 준비 잘 돼? 메신저 창 위로 뜬 프로필 사진이 어색하게 환했다. 대학 때 같이 야식 먹고 밤새 과제하던 그 애였다. 요즘은 연락이 뜸했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응, 정신없지. 시설은 연말이라 더 바쁘고. 너는? 나도 내년 결혼이야. 근데 너네 집은 해결했어? 해결이란 단어가 미묘하게 목을 긁었다. 집은 늘 해결해야 하는 문제처럼 취급됐다. 특히 서울에서는. 응, 뭐 정리됐어. 헐, 진짜? 어디 쪽? 강서? 관악? 아니면 은평? 나는 냉장고 문을 열어 남은 반찬통을 꺼내다 말고 멈췄다. 플라스틱 뚜껑에 남은 김치 국물이 흔들리며 빛났다. 그냥 서울 안쪽이야. 와, 너 대박이다. 그럼 전세야? 매매야? 그 질문이 오늘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2호선은 여전히 숨막혔다. 사람들 겨드랑이 사이로 바람이 없고 코트 섬유 냄새와 커피 냄새가 한데 섞여 머리가 지끈했다. 그 와중에도 휴대폰 진동은 집요하게 들어왔다.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전세면 보증금 얼마쯤이야? 매매면 대출 어느 정도? 너희 둘이 돈 어떻게 모았어? 나는 손잡이를 잡은 채 화면을 내려다봤다. 내 손등이 겨울 건조함에 하얗게 갈라져 있었다. 시설에서는 이용인 아침 약 챙기고 식사 지원하고 프로그램 공지 붙이고 보호자 전화 응대하고 하루 종일 누군가의 경계와 생활을 지켜주는 일을 한다. 그런데 내 생활 경계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기분일까? 점심시간 동료가 김치찌개 국자를 들고 물었다. 표정 왜 그래요? 결혼 준비 때문에? 나는 웃는 척했다. 아니요, 친구가 자꾸 집 얘기해서요. 아, 그거 은근 피곤하죠. 근데 요즘 다들 비교하느라. 비교. 그 단어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들렸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복도에서는 늘 같은 소리가 났다. 엘리베이터 문이 딩 하고 열리고 누군가 종량제 봉투를 끌고 가며 비닐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 옆집에서는 가끔 아이가 뛰어다니며 쿵쿵 울렸다. 그날도 그 소리 속에서 메시지를 받았다. 아, 그냥 말해봐. 나 너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집값 얼마야? 자랑. 그럴듯한 포장지였다. 나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다. 쓰다가 또 지웠다. 그런 건 자세히 말하기 좀 그래. 잠시 후 답장이 바로 왔다. 왜? 우리 사이에 그 정도도 못 말해? 너 원래 안 그랬잖아. 내가 원래 안 그랬던 건 사실이었다. 대학 때는 내 통장 잔고도 웃으면서 말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달랐다. 서울에서 집은 말하는 순간 숫자로 찍혀 누군가의 입안에서 굴러다니는 게 된다. 주말 예비 신랑과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샐러드를 먹었다. 포크가 접시에 짤깍 부딪히는 소리. 그가 먼저 눈치를 챘다. 요즘 폰만 보면 표정 굳어. 무슨 일 있어? 친구가 집 전세인지 매매인지 자꾸 물어. 그 정도는 그냥 비밀이라고 하면 되지. 했지. 근데 우리 사이에 어쩌고 죄책감 들게 해.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물컵을 내려놓았다. 경계는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불편하면 그게 답이야. 근데 내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서울에서 집 얘기 예민한 거 정상이지. 돈 얘기랑 같아.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그러나 동시에 더 선명해졌다. 내가 지키고 싶은 건 집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질서라는 걸. 그 애는 단순히 집이 어디냐에서 멈추지 않았다. 월요일 회의 중에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고 쉬는 시간에 확인하니 길게 와 있었다. 혹시 신혼집 평수는? 몇 평이야?
층수는? 아파트야 오피스텔이야? 관리비는 얼마나 나와? 나는 휴대폰을 손바닥에 쥔 채로 시설 복도를 걸었다. 이용인이 TV를 크게 틀어놓고 웃고 있었고 다른 방에서는 누군가가 약봉지를 흔드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들 사이에서 메시지들이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왜 그렇게까지 궁금해? 내가 조심스럽게 보내자 답장은 오히려 빠르고 가벼웠다. 아니 그냥 너네 부부 현실 감각 있는지 궁금해서 키읔키읔키읔. 현실 감각. 그 말이 웃음 뒤에서 날 가볍게 평가하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오랜만에 그 애를 직접 만났다. 카페는 성수동 어딘가였다. 유리창이 크고 사람들은 노트북을 펴고 앉아 있었다.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가 계속 치익하고 났다. 야, 너 진짜 예뻐졌다. 너도. 근데 진짜 말해봐. 전세야 매매야? 그 애는 웃으면서도 눈이 반짝였다. 내가 한 모금 마신 라테 거품이 입술에 남았다. 나 그거 말하기 싫어. 왜? 나도 결혼하잖아. 정보 공유 좀 하자. 너한테 도움 되려고 그러는 건데. 도움? 응. 너네 대출 많이 끼면 위험하잖아. 요즘 금리. 그 애는 갑자기 경제 전문가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건 우리 둘이 알아서 할게. 아, 그래? 너 되게 변했다. 변했다는 말이 칼처럼 남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샤워기 물줄기가 어깨를 때리는데도 머릿속에서는 카페의 시끄러운 소리와 그 애의 말이 계속 반복됐다. 너 되게 변했다. 나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상황이 변한 거야. 휴대폰이 또 울렸다. 미안. 나 너무 직설적이었지?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래. 집값만 대충 알려줘. 대충. 하지만 대충이라는 단어는 늘 더 깊은 질문의 입구였다. 그 애는 질문의 결을 바꿨다. 이제는 궁금해서가 아니라 걱정돼서였다. 너네 혹시 신혼특공 알아봤어? 청약은? 전세 사기 요즘 많다던데 등기부는 뗐어? 처음엔 고마운 척이라도 했다. 하지만 메시지 끝에는 늘 다시 숫자가 붙었다. 그래서 보증금 얼마? 대출은? 나는 답장을 늦게 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왜 답이 없어? 운전 중이야? 아니 버스. 그럼 말해. 너네 집 어디야? 버스 창밖으로 한강이 스쳐 지나갔다. 물은 어두웠고 가로등이 길게 반사됐다. 그 순간 내 속도 함께 어두워졌다. 시설에서 일하다 보면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본다. 이용인이 불안해하면 질문을 줄이고 선택지를 단순하게 하고 안전한 루틴을 유지한다. 그런데 내 친구는 내 불안을 오히려 건드리면서 걱정이라는 말을 얹었다. 점심시간에 나는 결국 동료에게 털어놓았다. 친구가 자꾸 집 대출 물어봐요. 그건 좀 선 넘는데? 근데 내가 말을 안 하면 내가 나쁜 사람 되는 느낌이에요. 그거 완전 죄책감 가스라이팅이에요. 동료가 단어를 툭 던지자 가슴이 덜컥했다. 내가 느꼈던 불편함에 이름이 붙었다. 이름이 붙자 더 이상 애매하지 않았다. 주말 가족 모임이 있었다. 식탁에는 갈비찜이 놓이고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짤그락 소리가 났다. 어른들은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했다. 신혼집은 어디로 했니? 전세야? 대출은 얼마나? 나는 웃으며 대답을 흘렸다. 그냥 적당히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친구에게 메시지가 왔다. 너 오늘 가족 모임 했어? 갈비찜 먹었겠다 키읔키읔. 나는 손이 굳었다. 내 인스타 스토리를 본 건가? 아니, 나는 그날 스토리를 올리지 않았다. 어떻게 알았어? 아, 그냥 너 요즘 주말마다 바쁘다길래.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는 말. 하지만 내 안에서 작은 경보가 울렸다. 며칠 뒤 내가 정말로 불편함을 느낀 건 사소한 순간이었다. 퇴근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옆집 아주머니였다. 요즘 젊은 애들은 결혼하면서도 집을 사더라. 대출 끼고. 그 말이 나를 향한 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순간적으로 내 이야기가 이미 어딘가에서 굴러다니는 상상을 했다. 숫자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그 정도면 괜찮지 무리한 거 아니야? 로 씹히는 상상.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창백했다. 그 애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일부러 선을 그었다. 집 얘기 진짜 그만하자. 그 애는 눈을 크게 뜨고 웃었다. 아, 왜 나 진짜 너 걱정돼서. 걱정이면 잘 지내. 만 물어봐도 돼. 너 너무 예민해. 예민한 게 아니라 싫은 거야. 그 순간 카페가 잠깐 조용해진 것 같았다. 내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다는 듯 그 애가 입술을 오므렸다. 그래, 알겠어. 하지만 그 알겠어는 끝이 아니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혹시 동 아파트 사시는 분 맞으세요? 전세 매매 정보 좀.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가 내 동네를 알지? 왜 이런 문자가 오지? 그리고 거의 동시에 그 애에게 메시지가 왔다. 야, 내 남친 친구가 부동산 하는데 너네 동네 집 괜찮다더라. 연락 한번 해볼래? 요즘 시세 많이 올랐대. 나는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남친 친구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내 정보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 밤 예비 신랑에게 문자를 보여줬다. 그는 화면을 한참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그냥 궁금한 게 아니야. 내 정보를 여기저기 흘린 거야. 아니겠지 그냥. 윤희, 내가 불편하면 그게 기준이야. 그리고 이건 불편 수준이 아니야.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내 손바닥이 차가웠는지 그의 손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우리 더 이상 말하지 말자. 필요한 사람한테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계속 흔들렸다. 친구가 정말 그랬을까? 아니면 내가 과민한 걸까? 그 애는 갑자기 선물처럼 다가왔다. 주말에 택배가 왔고 상자 안에는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가 적힌 작은 수첩과 캔들, 그리고 카드가 있었다. 너 요즘 예민해 보여서 기분 풀어. 사랑해. 카드를 읽는 순간 오히려 숨이 막혔다. 사랑이라는 말로 경계를 흐리는 느낌. 캔들을 켜면 마음이 풀릴 것 같다가도 불꽃이 내 불안을 더 선명하게 비추는 기분이었다. 그 애는 또 물었다. 이번엔 정말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처럼. 근데 너희 집 진짜 몇 평이야? 관리비는? 주차는 돼?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확 들어오며 커튼이 살짝 들렸다. 밖에서는 누군가 쓰레기장을 정리하며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화면 위에 떠있는 질문들을 오래 바라봤다. 마치 내 마음을 슬쩍 훔쳐보려는 눈동자처럼. 그리고 드디어 갈등이 터질 장면이 준비됐다. 시설에서 한 보호자에게 전화가 왔던 날이었다. 보호자는 화가 나 있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설명하며 진정을 시켰다. 통화를 끝내고 나니 내 목이 바짝 말랐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그 애였다. 야, 솔직히 말해봐. 너네 집 매매면 대출 얼마 끼고 샀어? 나는 순간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하루 종일 누군가의 감정을 받아냈는데 이제 내 감정까지 누군가에게 뜯기는 기분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화라는 감정을 똑바로 바라봤다. 분노는 뜨겁기보다 차갑게 나를 깎아내렸다. 왜 그렇게까지 알아야 해? 내가 메시지를 보내자 답장은 즉시 왔다. 왜냐면 나도 결혼하니까. 너만 좋은 정보 알고 있으면 얄밉잖아. 얄밉다는 말이 내 가슴에 착 달라붙었다. 이건 걱정이 아니었다. 비교와 경쟁, 그리고 불안의 배출구였다. 나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휴대폰을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침대 옆 탁상 시계가 틱틱 시간을 쪼개고 있었다. 예비 신랑은 옆에서 숨을 고르게 쉬고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내 집이, 내 결혼이 누군가의 평가 자료가 돼? 휴대폰을 뒤집어 두어도 마음속에서 진동이 울리는 것 같았다.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꽉 막혔다. 며칠 뒤 단체 모임이 잡혔다. 대학 동기 몇 명과 간단히 밥 먹는 자리. 나는 솔직히 가기 싫었지만 계속 피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다.
홍대 근처 고깃집.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가고 고기 굽는 소리가 지글지글 났다. 누군가 소주잔을 돌리고 분위기는 평범했다. 그 애가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윤희야, 너네 집 어디라고 했지? 나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옆에서 누군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윤희 결혼해? 집도 했어? 그 순간 테이블 위의 모든 시선이 내 쪽으로 몰렸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그냥 정리됐지 뭐. 그 애는 웃으며 술잔을 들었다. 아니 근데 말해봐. 전세인지 매매인지 정도는 다들 궁금하잖아. 다들이라는 단어가 내 숨통을 조였다. 갑자기 나 혼자 예민한 사람이 되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든 사람이 내 옆에 있었다.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다. 요즘 서울에서 집 샀으면 능력자지. 다른 누군가는 맞장구 쳤다. 대출 얼마나 끼면 사? 나는 입술을 한 번 더 깨물었다. 고기 냄새가 갑자기 역하게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 그 얘기 안 하고 싶어. 순간 테이블이 잠깐 멈췄다. 그 애가 웃으며 받았다. 어휴, 또 예민해졌네. 예민한 게 아니라 사적인 거라서. 사적인 거 우리끼리인데? 우리끼리여도 싫은 건 싫어.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그런데 그 애의 표정이 미세하게 바뀌었다. 웃음이 아주 조금 굳어졌다. 그 자리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애는 집요했다. 화장실 가는 길 좁은 복도에서 나를 따라왔다. 벽에는 연예인 사인과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바닥은 끈적했다. 야, 너 왜 그렇게까지 숨겨? 혹시 대출 많이 끼고 무리한 거야? 그만해. 아니,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 나 너 걱정돼서. 걱정이면 멈춰. 너 요즘 진짜 이상해. 그 말이 마지막 불씨였다. 나는 복도에서 그대로 멈춰섰다. 고깃집 소음이 멀어지고 내 귀에는 내 심장 소리만 들렸다. 이상한 건 나 아니야. 뭐? 너야. 너는 내가 불편하다고 말했는데도 계속 물어. 그게 이상한 거야. 아, 너 진짜. 그리고 내 집, 내 돈, 내 대출 그건 내가 평가할 것도 공유할 것도 아니야.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애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낮게 웃었다. 그래, 알겠어. 너 잘났네. 그 말이 내 분노를 더 차갑게 만들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에 내 얼굴이 비쳤다. 눈가가 붉었고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열었고 그 애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 분위기 망쳤다. 다들 너 때문에 어색했어. 나는 손이 떨렸다.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다. 내 경계를 지킨 게 분위기를 망친 거야? 그날 밤 우연히 알게 됐다. 대학 동기 단톡방에서 누군가가 실수로 다른 방 캡처를 올렸다가 지웠다. 삭제는 빨랐지만 나는 이미 알림에서 한 줄을 봤다. 윤희네 집 매매라던데? 대출 엄청 끼고 산 거 아니야? 그 문장 하나가 내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손이 차가워져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것 같았다. 나는 그 애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고 그 애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너 내 얘기 단톡에 했어? 뭔 소리야? 나 방금 봤어. 매매라던데 대출 엄청 이런 말. 아, 그거? 그냥 다들 궁금해해서. 궁금해해서? 너가 내 얘기 했다는 거네. 아니, 너도 말 안 했잖아. 그러니까 다들 추측한 거지.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툭 끊어졌다. 며칠 동안 나는 일부러 연락을 끊었다. 그 애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 왜 이렇게까지 해? 나 진짜 상처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마음을 다시 정리했다. 시설에서 이용인이 반복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말한다. 그건 지금 답하지 않을 거예요. 그 질문은 여기서 끝낼 거예요. 상대가 울든 화를 내든 경계를 유지해야 안전이 생긴다. 이건 나에게도 똑같았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반전의 실마리가 나왔다. 그 애의 예비 신랑이 부동산 관련 일을 한다는 건 대충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혹시 동쪽 매물 관심 있으세요? 친구분이 소개해 주셔서요. 친구분. 나는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누가요? 아씨요. 결혼 준비하시는 그 애였다. 내가 싫다는 말을 수십 번 했는데도 내 정보를 소개로 돌리고 있었다. 나는 그 애를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기로 했다. 사이다든 씁쓸함이든 결론을 내야 했다. 강남역 근처 사람이 미친 듯이 많았다. 지하 상가에서 떡볶이 냄새가 올라오고 스피커에서 광고 음악이 울렸다. 우리는 붐비는 카페 구석에 앉았다. 그 애가 먼저 말했다. 너 진짜 너무해. 친구 사이에. 나는 말을 끊었다. 내 집 정보 너가 여기저기 말했지? 그게 왜 그렇게 큰일이야? 큰일이야. 내 사생활이니까. 나도 결혼 준비 중이잖아. 나도 불안하단 말이야. 그 애의 목소리가 커졌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힐끔 쳐다봤다. 나는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내 불안을 내 사생활로 달래지 마. 뭐? 내가 불안하면 내 삶에서 해결해. 남의 집 숫자 캐서 비교하는 걸로 해결하지 말고. 너 진짜 말 너무 심하다. 심한 건 너야. 내가 싫다 했는데도 계속 물어봤고 결국 단톡방에서 내 대출까지 떠들었고 부동산 소개까지 했어. 난 그냥 정보 공유. 정보 공유는 상대 동의가 있을 때야. 그 애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이 잠깐 흔들렸고 곧바로 다시 단단해졌다. 그래. 너 그렇게 살아. 혼자 고상하게.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끼익 긁었다.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진 것 같았다. 나 고상하려는 게 아니야. 그럼 나를 지키려는 거야. 나는 계산대에서 내 커피값만 계산하고 나왔다. 밖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고 코끝이 얼얼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숨이 더 잘 쉬어졌다. 그 뒤로 나는 단톡방에서도 조용히 정리했다. 필요한 사람에게만 짧게 말했다. 집 이야기는 더 이상 공유하지 않을게. 불편했어. 몇몇은 미안하다고 했다. 몇몇은 익십이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귓속말로 말했다. 사실 다들 너네 집 부러워서 그랬던 거야. 부러움. 그 단어가 내 상처를 위로하지는 못했다. 부러움은 때때로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만든다. 결혼식이 다가왔다. 나는 시설에서 일 마치고 돌아와 청첩장 봉투를 접었다. 봉투 끝을 손톱으로 꾹 눌러 접는 그 작은 동작이 이상하게 마음을 안정시켰다. 예비 신랑이 내 옆에 앉아 말했다. 괜찮아? 응. 조금 씁쓸하긴 해. 친구 잃은 느낌? 응. 근데 내가 나를 잃을 뻔했잖아. 그게 더 무서웠어. 그는 내 어깨에 이마를 살짝 기대며 웃었다. 잘했어. 나는 처음으로 그 말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걸 느꼈다. 결혼식 당일 예식장 로비는 꽃향이 진했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천장에 부딪혀 흩어졌다. 나는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에 가까웠다. 문득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 애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축하해. 난 못 가. 행복해. 나는 메시지를 오래 바라보다가 화면을 껐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내 결혼은, 내 삶은 누군가의 질문거리로 시작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는 거울 속 내 눈을 보며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친구도 집도 결국 지켜야 하는 건 내 경계였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